안녕하십니까. 7장 데이터 전처리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7-1번 보시면 지금 Z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책하고 똑같게 Z로 표시하겠습니다. Z에 지금 벡터 하나를 집어넣는데요.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4번하고 6번 자리에는 나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설문조사 할때 그 1번, 2번, 3번 문항에는 표시를 했는데 4번하고 6번 문항에 표시가 안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결증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값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4번하고 6번이 없는 상태의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의 합을 구하려고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당연히 결증값이 있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증값이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죠. 자, 그래서 is라고 하는 is.나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z라고 하는 벡터에 그 결증값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true가 2개가 있습니다. 개수를 구할 때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어지면 이때는 결증값의 개수 2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결증값을 빼고 나머지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여기 na.rm remove 제거한다는 얘기죠. 제거하고 나를 제거하고 그 나머지의 합계를 구하자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면 1, 2, 3, 5 합해서 11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보면 코드 7-2번이 있죠. 자, 여기서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결증값을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증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하거나 제거해서 구하자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Z에 나라고 하는 부분, 결증값이 있는 부분을 0으로 집어넣어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Z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버리면 1, 2, 3, 5죠. 그럼 여기에서 요 NA라고 하는 부분을 0으로 대입을 하겠다, 대체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되면 이렇게 4번 자리와 6번 자리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나라고 하는 이 결증값이 있는 것만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na.omit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나가 들어있는 부분들을 제거해라. 자, 요거를 z값을 제거해서 그 결과를 벡터 형태로 다시 만들어라. 그리고 그거의 값은 z1이다.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z1은 잠깐만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지금 z가 이미 여기에서 나가 없어진 상태죠. 나가 없어진 상태라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만약에 다시 해서 z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 지금 나가 2개나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요걸 실행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4번째와 5번째는 아예 제거해 버리는 상태. 제거한 다음에 그거의 값을 통계 처리하는 거죠. 뭐 평균을 구한다든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3번 코드 여기다 좀 표시하겠습니다. 7-3 여기에서 지금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셋을 읽어와서 그것을 x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1,2, 1,3에다가 나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행의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에 나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6개만, 위에서부터 6개만 출력을 해버리면 여기 첫 번째 행에 나가 2개가 들어가 있죠. 제가 똑같이 한다고 하면 만약에 x에다가 두 번째,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 나에다가 책처럼 두 번째 행에 세 번째 열에다가 나를 집어넣겠다. 자, 그러면 당연히 6개를 뽑았을 때 여기 나가 들어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7-4번에 보면 코드 24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반복문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i가 1부터 n 콜롬, 즉 뭐예요? 열의 수까지 반복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해당 열에, 그러니까 이렇게 1열, 2열, 3열 있으면 해당 열에서 나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죠? 나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프린트라고 안 돼 있고 캐시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 개의 문자열을 연결해서 출력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콜럼의 이름하고 그다음에 탭을 통해서 간격을 띄우고 그 다음에 나의 개수를 세 가지고 출력을 한 다음에 이건 줄바꿈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각각의 열에 대해서 뭐예요? 여기 보면 각각의 열, 이 열에서는 나가 없죠. 요 열에서는 나가 하나 있고 요 열에서는 나가 두 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 2가 이렇게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두 단계를 걸쳐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 함수를 정의하고 그 함수를 호출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함수는 어떻게 만드는 함수의 이름은 콜 언더바 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냐면 y를 집어넣으면 y에 대한 나의 개수를, 썸이라고 하지만 개수예요. 개수를 리턴해 준다 이거죠. 그 함수를 이용해서 어플라이 함수에다 적용해서 실제 개수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x는 데이터셋이고 요 2는 뭐예요? 열을 기반으로 1열의 계산을 하고 2열의 계산하고 3열의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주면 방금 전에 실행된 결과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다시 실행을 하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냈었냐면 각 열마다 죄송합니다. 여기 x가 선언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다시 섹션을 만들다 보니까 모든 변수가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생겼던 거고요. 반복문을 수행하면 각각의 열에 나가 몇 개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요 폼을 통해서 실행됐던 것을 함수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함수로 정의해서 지금 선언해주고 그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여기서 데이터셋에 대해서 열 기반으로 각각 열에 대해서 콜 나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에 나의 개수, 두 번째 열에 나의 개수 이것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요 나 언더바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하고 그걸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 열에 나의 개수가 출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책을 보시면 50페이지에 보시면 그 행별로 아까는 열별로 했잖아요. 행별로 그 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첫 번째 행에 두 개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첫 번째 행에 나가 두 개 있죠. 두 번째 행에는 나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나가 없죠. 첫 번째 행에 두 개 있고 두 번째 행에는 한 개 있고 나머지는 0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책을 보시면 251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나가 포함되어 있는 행들을 출력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여기 컴플리트 이제 요 케이스 요 X에 대해서 말 그대로 나가 없는 것들 포함된 것들만 출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1행과 2행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나가 있는 것들은 제거하고 어차피 그런 것들은 많은 데이터 중 일부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고 나머지 것만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변수를 선언해주고 그때 이제 완벽한 것들만 즉 나가 없는 애들 이게 나가 없다는 얘기죠. 나가 없는 애들 것만 뽑아서 넣어달라는 얘기죠. 여기 그리고 쉼표를 해준 것은 뒤에 있는 열은 다 포함되는 거고 행 중에 나가 들어있는 행만 빼라는 얘기죠. 그걸 빼서 y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어 줘라 이 얘기죠. 그래서 y를 출력해주면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0개였어요. 원래 irit은 150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개가 빠지겠죠. 1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게. 3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 자, 여기 그 7장 2절입니다. 특이값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값은 이론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들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닌 바깥에 있는 애들 이상치 또는 특이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해서 입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값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뭐 새로운 값 뭐 이런 것들이 특이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거고, 자, 그래서 그 state.x77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준 거예요. 바꿔주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뭘로? st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st의 변수 중에서 열 중에서 인컴이라고 하는 수입에 관련된 것들만 가지고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보자. 우리가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이거 보시면 맨 밑에가 최소가, 여기 최대값,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Q1, Q2, Q3. 요게 특이값입니다. 특이값이 대충 보니까 한 6천 몇백 사이에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값을 알고 싶다. 스테이트, 이게 통계죠. 통계. 자, 요거를 해서 여기 아웃이라고 하는 특이값에 대한 것들을 뽑아서 출력해 보니까 6315라고 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즉 여기의 값이 6315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7-8번 보시면 요 값을 아까 요 값을 여기다 저장, 이 out.볼, 뭐 볼이라고 해야 되니 밸류죠. 그래서 요 변수에, 이거 하나 자체가 변수죠. 요 변수에다 집어넣어서 그 변수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인컴 중에 여기에 들어있는 애들을 뽑아서 거기에 나를 집어넣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특이한 값들은 나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실행하면 6315 값이 요 변수에 들어갔고, 그 변수에 있는 애들을 찾아서 나라고 집어넣어주면 결정값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걸 6개만 뽑아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나가 지금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죠. 여기가 아니고 사실은 나가 들어있는 행이 있을 텐데, 그럼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st로 실행을 해보니까, 자, 여기 커서 안 보이잖아요. 여기 여박이 없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여기 쭉 보시면 나가 들어있는 값이 있을 겁니다. 안 보여. 여기 있네요. 나가. 그럼 여기도 있었을 텐데. 저희가 못 찾았었네, 아까. 그죠? 여기서도, 여기 있었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자, 요 값,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상관없는데, 왜냐면 두 번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값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특이값을 나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가 들어있는 이 두 번째 줄, 요 두 번째 행을 없애고 싶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없애는 방법이 요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컴플리트 된 것들만 뽑아서 뉴 데이터에다 집어넣고 그걸 다시 6개만 뽑으면 그 두 번째 거였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이 나가 사라진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이값이 되어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제거했냐? 특이값이 있는 위치를 찾아서 나를 집어넣고 그 나를 찾아서 그걸 제거하는 함수 complete.cas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그걸 제거해 버린 겁니다. 야, 이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데이터들이 무진장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데이터에서 나를 찾아서 일일이 빼야 되는 거죠. 아니면 특이값을 일일이 빼야 되죠. 그것을 함수로 하면 바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 연산자는 뭐냐면 요 뒤에 있는 셋입니다. 이거 셋. 뭐 벡터라고 얘기되고 집합이죠. 여기에 들어있는 애들만 적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문법은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인데 요거는 3절 데이터 정렬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여기에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하기 쉽게 하려고 저 1보다는 10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10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10으로 바꾼 상태에서 V1을 만들고 V1을 출력을 하면 당연히 입력되는 그대로가 출력이 돼요. 근데 오더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오더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 결국 첨자예요. 첨자. 무슨 첨자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가장 작은 것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디 있어요? 가장 작은 것이 여기 2죠. 여기 2인데 얘가 몇 번째 있어요? 6번째 있습니다. 이게 총 7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것이 3이에요. 3이 어디에 있어요? 7번째 있죠. 그 다음 작은 것이 4죠. 4가 몇 번째 있어? 5번째 있고, 그 다음 작은 것은 6인데 6은 몇 번째 있어? 3번째 있죠. 6 다음에 7이죠. 7이 몇 번째 있어? 2번째 있죠. 이렇게. 그 다음 작은 것은 8이죠. 8이 이제 4번째 있고, 10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 첫 번째에 가장 큰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맨 앞에 있는 값은 가장 작은 값이 있는 위치, 여기 맨 끝에 있는 것은 가장 큰 값이 있는 위치를 찾는 거예요. 즉 뭐예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가장 작은 값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오더가 아니고 솔트예요. 즉 정렬하는 거죠. 그래서 V1을 정렬해서 다시 V1에다 집어넣으라. 그러면 기존 요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렬된 상태로 바꾼다는 얘기죠. 위치가 바뀌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면 위치가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것은 오름차순이에요. 기본은 오름차순입니다. 근데 나는 내림차순을 하고 싶다? 디크리징에다가 T를 누르면 디크리징, 내림차순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림차순을 해서 그거의 값을 V2에다 넣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V2를 실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V1은 오름차순, V2는 내림차순으로 값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10번을 보시면, 자, 아이리스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건데, 자, 여기 보시면 결국은 6개만 뽑으라고 하면, 즉 6개의 꽃을 출력한 거죠. 여기 지금 보면 필드가 즉 열이 4개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있는데 4개는 뭐 길이야 폭을 얘기하는 거고, 맨 마지막은 품종의 이름, 품종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자, 이 각각에 대해서 여기 지금 오더라고 돼 있죠. 오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네? 10월 랭스 요거죠. 요건데 요거에 뭐예요? 오더라고 했으니까 이 5.1이 몇 번째,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느냐, 뭐 이거 출력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해 버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요거 네 번째 것만 보죠.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뭐냐면 여기 보니까 네 번째가 4.6이에요. 4.6이 가장 작은 걸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값이 4.6이란 얘기. 즉 4.6보다 작은 게 5개 있다는 얘기겠죠. 네 번째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요 10월 랭스를 가지고 재정렬을 하는 거죠. 재정렬을 하는데,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름차순이 되겠죠. 그리고 요 쉼표가 있고 뒤에 없잖아요. 그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열은 그대로 유지되고 행만 자리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이 맨 위에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아까 4.6이라고 하는 애 있죠. 4.6이 뭐예요? 아까 5번째인가 6번째인가요?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4.6이 들어가겠죠. 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에 4.6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 10월 랭스로 해가지고 뭐 오름차순으로 쭉 나열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그걸 한 거고, 이걸 순서를 바꾸고 싶다. 디크리징 내림차순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요걸 뒤에 이걸 써서 내림차순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끝에서 아까 네 번째는 뭐예요? 끝에서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6 여기 있죠. 여기. 근데 여기서는 여기 6번째가 아니고 한 10번째가 되느냐? 그 이유는 동일한 값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기 보면 4.6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순서 역순으로 해서 나열이 되기 때문에 얘가 4.6에서 가장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거 위에 요거죠. 56번째 줄 요것을 아까 했던 오름차순 되어 있는 것을 요 새로운 변수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6개만 뽑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6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건 정렬된 값이에요. 정렬된 값이고, 자, 그 상태에서 자, 요거 이제 60번째 줄에 보니까 이거 품종별로
오더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디크리징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피럴 랭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좀 정렬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면 두 개의 정렬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림차순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란 뜻이고, 이 두 개 품종과 패럴 랭스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보면,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좀, 자, 여기에서는 품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이니까, 버지니카가, 뭐예요? 가장 큰 거죠. 뭐, 뒤에 있다는 얘기죠. 알파벳 순서상.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애가 품종이, 얘 다음이 이제, 버지칼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건 세토사고.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게 지금 세 종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딱 만들고, 그 안에서, 그럼 요, 버지니카에서는, 버지니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니까, 랭스 있죠, 여기. 이 값들 중에 내림차순 가는 거죠. 버지니카는 동일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요 패럴 랭스를 내림차순으로 하면 그 순차대로 여기 행의 번호가 부여가 되겠죠. 부여가 되는 게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6.9라고 하는 값이 있는 119번째의 행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두 개의 열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한 거죠. 말이 간단한 걸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7.4절에 데이터 분리와 선택입니다. 자, 코드 7-11번이에요. 262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아이리스의 이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맨날 좀 계속 보던 게 이제 아이리스인데, 자, 5개의 열이 있고 4개의 숫자로 된 값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은 팩터형으로 해서 3개의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뭐요? 스프리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나누겠다는 거예요. 아이리스를 뭘로 나누냐? 어떤 걸 기준으로? 품종을 기준으로 나누겠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 세토사, 버지니카, 그 다음에 뭐, 아까 버지니카하고 버지칼라, 이 3개로 구분을 하겠다는 거죠. 자, 구분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되면 카테고리가 3개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보는 버지니카, 그 다음에 버지칼라, 그 다음에 세토사 이렇게 3개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썸머리 해주면 이렇게 3개로 나눠졌다. 품종을 기준 나눠졌고, 랭스는 뭐냐면 결국은 열의 개수예요. 하나, 둘, 셋, 4개, 5개죠. 열의 개수가 5개다라는 얘기고, 여기 타입은 이 각각에 대해서 이 타입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여지고, 여기 이제 세토사만 뽑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이렇게 3등분 해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7-12번을 보시면 요거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건데, 자, 세토사라고 하는 품종만 뽑아서 하나의 집합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세토사만 다 50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50개가 만드는, 요거를 하나의 변수로 선언해주면 그 변수로 해서 만들어지겠죠. 여기선 변수 선언한 건 아니고, 그렇게 세토사라고 하는 값들로 이루어진 것들만 출력해라, 이런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시벌랭스가 7.5보다 큰 것들만 출력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약 한 몇 개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 그렇게 많지 않네요. 한 6개 정도밖에 없네요. 7.5보다 큰 애들은 6개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 5.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시벌 위드는 3.9보다 큰 2가지 열의 정보가 조건이 만족되는 애들만 뽑아서 보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겠죠. 요거는 뭐냐면 7.6보다 큰 것들을 뽑는데 단지 모든 정보를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피럴 랭스와 피럴 위드만 출력해줘라, 이 얘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7.6보다 큰 애들 중에서 큰 애들이 몇 개 있어요? 큰 애들이 여기 보니까 6개 정도 있죠. 그 6개 중에서 저기 이 데이터를 출력해야 되는데, 이것 중에서 뭐예요?
요 두 개의 정보만 출력해라 그랬더니 두 개의 정보만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전체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7-13을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샘플링입니다. 그러니까 표본 뭐 내지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몇 개만 뽑아 보겠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x에 1부터 100까지 값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샘플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100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카드가 주머니에 있어요. 그럼 그 주머니에서 10개를 뽑겠다. 10개를 뽑겠다는 얘기고, 리플렉스에는 폴스로 돼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복원이라는 얘기예요. 복원시키지 않는다. 하나 뽑고 나서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는. 뽑으면 그 숫자는 없어지겠죠. 그 다음 뽑으면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겠죠. 물론 뭐 이 주머니에 카드가 중복되어 있는 게 있으면 모를까 1부터 100가지 종류만 서로 다르다고 하면 다시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값은 나오지 않겠죠. 자, 그렇게 해서 뽑으면 당연히 100개의 숫자 중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뭐예요? 10개가 출력되는 게 난수를 생성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리스의 로우 개수가 몇 개냐면 150개였습니다. 150개인데 그래서 150개 1부터 150 중에서 50개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여기 책하고 좀 틀리죠. 여기는 똑같은데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150개 중에서 50개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거에 첨자를 출력해라 했더니 이렇게 첨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부터 150 숫자 중에서 이런 난수 50개를 뽑아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책이 다르다는 얘기는 책에서는 여기는 아이리스로 되어 있는데 저는 IDX로 썼네요. 그죠? 그거만 차이가 있습니다. 뭐 다른 책하고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뽑아내겠다. 즉 91번째에 5개 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력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시면 첫 번째는 92죠. 91번째 값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뭐 79, 55 79, 55의 값이 나오는 거죠. 전체 데이터 중에서 요 첨자에 해당되는 것들만 출력을 해준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디멘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50개죠. 50개 뽑으라고 했으면 5는 뭐예요? 열이죠. 5개 열을 가지고 있고 좀 뭐 헤더는 뭐 아까 여기가 지금 50개 다 출력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6개만 뽑으란 얘기니까 별 의미는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15번 문제인데요. 자, 샘플 결국 이건 난수 생성하는 건데 중요한 건 20가지 숫자 중에서 5개를 뽑으란 얘기예요. 그럼 매번 실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난수를 뽑을 때 시드 값이 있습니다. 그 시드 값이 바뀌어요. 보통 이 시드가 시간에 디펜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행했을 때의 시간과 1초 뒤에 실행했을 때 시간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바뀐 값이 초기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옵니다. 난수 생성하는 게 원래 난수는 함수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을 집어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기 값을 다르게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게 했는데 이 초기 값을 100이라고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뭐 저희는 모르지만 여하튼 100이라고 넣고 실행을 했어요. 그래놓고 초기 값을 넣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실행을 하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랑 똑같은 결과가 나죠. 이거는 왜 그래요? 초기 값이 같기 때문에 난수함수라고 하더라도 뭐 샘플을 한다 하더라도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테스트 할 때는 원하는 값이 나오는지 할 때는 시드 값을 똑같은 걸로 해줘야 된다. 왜? 그렇지 않고 이 시드 값을 정해놓지 않고 실행을 해버리면 그때마다 난수니까 새로운 값이 나와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시드 값을 고정을 시켜놓고 실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조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컴비네이션이라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조합과 순열 배웠죠.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구할 때 쓰는 거죠. 컴비네이션 약자 써서 COMPN이라고 하는 함수고 이게 몇 개 중에 1부터 5까지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해주시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면 10가지가 납니다. 여기 10가지가 이렇게 쭉 나온 거죠. 이 열의 개수가 바로 결국 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이 행은 뭐냐?
첫 번째, 이게 10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 경우에 나오는 실제 값이 뭐냐? 1, 2, 3이다 이거죠. 10번째 실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즉, 5개 중에 3개를 뽑는데, 10번째, 10가지 경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3, 4, 5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컨비네이션 하면,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출력하고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을 때 어떤 종류의 형태로 나오는지를 실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의 값은 결국은 뭐다? 요 열의 수랑 똑같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면 6개 중에 4개를 뽑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나와? 15가지가 나와. 그러면 열의 개수가 몇 개가 돼? 15가 되고 몇 개를 뽑는다 해서 4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행이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앞에 6이라고 돼 있고 4라고 돼 있죠. 자, 1부터 6이라고 하는 거랑 6이라고 써놓은 거랑 똑같은 결과를 갖습니다. 66이라고 돼 있을 때는 어떻게 6개 중에 6개를 뽑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결국은 한 가지밖에 없죠. 왜? 그거 다 뽑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고요. 그거 외에도 271페이지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X가 이제 색깔을 5개를 집어넣고 그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거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요. 7-17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집계입니다. 데이터를 집계하는 거죠. 지금 아일리스에서 마지막 5번째 품종을 제외한 것들 가지고 집계를 해라 이거죠. 집계 함수죠. 자, 근데 여기서 뭘 조건을 걸었냐면 여기 품종을 기준으로 해서 뭘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미인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해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품종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세토사라고 하는 품종의 시벌랭스가 세토사에는 몇 개 있어? 50개 있죠. 50개에서 시벌랭스들이 50개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의 평균 값이 5.006이란 얘기죠. 시벌미드는 3.428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 품종에 대한 각각의 열의 평균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그룹이란 말 대신에 품종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품종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매겨서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이건 품종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야 가독성이 높여지니까 원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8번 보시면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SD입니다. SD가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평균에서 얼마나 퍼져 있느냐 이걸 구하는 겁니다. 물론 분산을 구한다면 루트 씌워주면 되죠. 그래서 숫자는 항상 작은 값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0.1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토사 같은 경우 필요를 랭스나 필요를 위드는 평균에 다 몰려있다는 얘기죠. 근데 시벌 랭스하고 시벌 위드는 뭐예요? 0.35, 0.37이니까 조금 많이 퍼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버지니카나 버지니아, 버지칼라 같은 경우 0.5, 0.6이니까 이거는 상당히 많이 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19번을 보죠. 7-19번. 자, MTCAS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 지금 10개를 뽑아, 요거는 책에 없는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테스트 하려고 10개 뽑아서 계산을 했던 거고, 거의 그냥 책에 있는 걸 가지고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책에 있는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지금 뭐냐면, 이걸 값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뭐야? 맥스. 최대값을 뽑아내란 얘기죠. 근데 기준이 뭐예요? CYL 기준하고 VS 기준으로 해서 집계를 하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 CYL이 여기 왼쪽에 있고 VS가 여기 두 번째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를 기준으로 그룹핑을 하라는 얘기예요. 즉 실린더가 4고 VS가 0일 때, 그럼 그런 애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 애들 그룹핑을 딱 해요. 그렇게 해놓고 이건 뭐예요? MPG
mpg의 값들이 가장 큰 것을 여기다 출력하는 거예요. 26이죠. 실린더의 개수는 당연히 여기서는 고정이죠. 이거하고 요거 1대를 찾는 거니까 그게 한 개면 그 한 개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게 한 3개다. 그럼 3개 중에서 디스프 값이 가장 큰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P 가장 큰 값을 출력하는 거고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없죠. 자, 여기 보면 4일 때 0, 4하고 0일 때, 6하고 0일 때, 8하고 0일 때, 4인데 VS가 1일 때, 6인데 VS가 1일 때, 그럼 8인데 VS가 1인 경우는 왜 없습니까? 데이터를 보시면 실린더가 8인데 VS가 1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가지만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한번 볼게요. 여기. 다시. 예. 여기 보시면 VS가 1이면서 이게 8인 걸 찾아보죠. 8을 찾으면 여기 0이죠. 8을 찾으면 여기 다 0이에요. 다 0. 다 0이에요. 즉 8일 때 1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여기 4에서 4, 0일 때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4이면서 0인 경우 4이면서 0인 경우 어디냐면 축구하면 여기 4이면서 0인 경우 이거 아니죠. 4이면서 0인 경우 아니죠. 4이면서 0인 경우 이거 아니죠. 4이면서 0, 여기 0인 경우 이거 하나 있네. 하나 그죠? 4이면서 0인 경우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얘가 다 얘가 최대값인 거예요. 그 다음에 4이면서 1인 경우 요거 하나, 4이면서 1인 경우 여기 2개, 4이면서 1인 경우 여기 3개, 뭐 4개 이렇게 되죠. 얘네들 중에 요 값들 중에 각각 열에 대해서 값 중에 가장 큰 것을 출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식으로 각 열에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 그룹 안에서 최대값들을 출력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7-2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1번이 아니고 20번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벡터를 X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거죠. X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Y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어요. 출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두 개를 머지를 시키는 거야. 머지 시키는데 네임이라고 하는 거, 요 네임 동일하잖아요. 그 네임을 기준으로 해서 머지를 해라 이거죠. 이렇게 머지 하니까 자, 네임이 여기 A, B, C, A, B, D가 돼 있죠. 그러니까 겹치는 애들만 출력해서 머지를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자, XY인데 all.x x를 기준으로 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나와요? x에 있는 값들을 그대로 써주고 x가 있는 값들을 여기 그대로 출력을 해줘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 y에 있는 값은 여기 맞는 애들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d는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값이 없으니까 나가지면 결집값이 되는 거죠. 머지할 때도 결집값이 생기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Y를 기준으로 해요. Y를 기준으로 하면 뭐가 없어요? C가 없죠. C는 X에만 있으니까. 근데 이 C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D가 없으니까 맥스에 D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결집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모두 다라는 얘기예요. 모두 다. 그러니까 뭐예요? A, B, C, D 다 합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가 이렇게 각각 하나씩 나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지금 보시면 만약에 여기에서 X에다 여기 네임이 아니고 여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X하고 Y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네임이고 여기는
열의 이름이 sname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랑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봤을 때 이거 비슷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딱 봐서 이거 같은 건데 이게 이름만 틀리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합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거 name이고, x에선 name이고 y에선 sname이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얘는 같은 걸로 봐라. 그래놓고 머지 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머지가 되는 겁니다. 자, 사실은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위에 요거랑 똑같은 건데 이름이 다를 때는 각각을 다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으로 7장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